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수술하게 되는 건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 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여러 가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갖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궁금해하시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셨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수술하게 되는 건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뭐 그에 따른 동반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이 걱정된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의 회전근개 파열 시기에 따른 치료 방법 질문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걸 봐서는 이제 일단 연세가 최소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 방법, 시기, 이거 결정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회전근개 파열이 아시다시피 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뭐 어떻게 이게 퇴행성이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생기는 병이다. 내가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이 아파가지고 검사하고 MRI 찍었더니 회전근개 파열이고 수술해야 된다. 근데 나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팔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환자분들이 별로 달갑지 않아 하시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것이고요. 뭐 어쨌든 회전근개 파열은 지금 학문적으로도 다 밝혀져 있는 것이, 이런 퇴행성 질환에 의한 힘줄의 손상, 파열이 진행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연골이 퇴행성으로 닳듯이 어깨는 힘줄이 퇴행성 변화로 닳아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파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MRI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회전힘줄 파열이 진단이 되고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진단을 하고서 환자분한테 이건 수술할 정도의 파열이 있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당장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수술할 정도의 파열이 있으면 발견했을 때 바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비근한 말씀을 드릴 때 다리가 접혀져서 부러지고 찢어지고 끊어지고 했는데 그걸 뭐 아껴뒀다가 나중에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어깨 힘줄은 내가 팔이 끊어졌다,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팔을 못 쓰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자연 경과, 진행 상황을 이미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힘줄 파열, 회전근개 힘줄은 파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거기서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봉합돼서 메꿔질 수는 없는 조직이거든요. 계속해서 쓰는, 뭐 환자분한테도 설명드립니다, 고무줄, 동아줄, 밧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움직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장력이 가기 때문에 끊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벌어지는 작용밖에 안 가는 것이고, 그게 시일이 지나게 되면은 힘줄이 안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봉합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말 그대로 옷에 구멍이 나서 이제 꼬매게 될 때, 조금 찢어졌을 때와 크게 찢어졌을 때는 이제 당연히 복원하는 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줄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저는 가능한 한 뭐 최소한 1, 2주 내라도 수술을 해서 한 달 이상 지연되게 되는 것은 환자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빨리 복원을 하는 내시경 수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인 재파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힘줄 파열을 수술하게 되면 가장 두렵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시 찢어지는 것이죠. 재파열입니다. 환자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치료하는 의사한테도 가장 힘든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줄 파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수술적 봉합을 가능한 진단되었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인 문제점인 재파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정도를 대형 파열, 중형 파열, 소형 파열 나누는데요. 더 큰 광범위 파열까지 포함해서요. 일단 소형 파열은 힘줄 파열의 사이즈가 전층으로 쳤을 때 1cm 이하, 중형 파열은 1 내지 3cm, 대형 파열은 3cm 이상을 대형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한 중간 정도 되는 2cm 파열이 가장 의미 있는 숫자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 그다음에 여러 의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회전근개 파열 힘줄의 2cm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2cm 이상 파열이 되게 되면 그 이하의 파열보다 재파열의 확률이 3배가 높아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자분한테 2cm 이하 파열 때 가장 빨리 제때에 수술해서 봉합해 주시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cm 이상 넘어갔을 때 재파열이 그 이하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힘줄 파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힘줄 파열 수술이라는 것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크기가 2cm 이하일 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됐을 때는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런 재파열이 있을 때 재파열을 줄이는 다른 방법들은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의사들이 가장 탐구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파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부터 파열이 조금 크거나 이런 재파열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 파열을 조금 더 막기 위해서 뭔가 힘줄에다가 덧대는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우리가 환자한테 똑같이 설명합니다. 구멍이 났을 때 조금 나면 그냥 꼬매지만 큰 구멍이 나게 되면 뭔가를 보강하는 천을 덧대서 꼬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이 힘줄 수술에도 저희가 응용을 해서 10여 년 전부터 보강 힘줄이라고 하는 패치 제제, 쉽게 말하면 가죽 같은 겁니다. 동종 진피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나온 진피, 이 피부에서 이제 두꺼운 진피 조직을 가공을 해서 인체에 다른 몸에도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제재로 이 가공이 된 허가된 이 제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는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개발이 된 것인데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콜라겐 패치 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파열이 작더라도 재파열을 더 줄이기 위해서 힘줄 성분인 콜라겐 제제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 상품화된 제품입니다. 이것을 힘줄 수술 봉합 후에 덮어주게 되면은 저절로 흡착이 되면서 그 흡착된 두께만큼의 자기 힘줄이 더 두껍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생도 빠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충돌을 방지하기 때문에 재파열을 확실히 줄여서 아까 연구 결과에서 얘기한 이런 재파열 확률을 거기에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겐 패치 제제인 이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패치를 똑같은 크기의 힘줄 파열에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썼을 때의 재파열 확률이 또 3분의 1이 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의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써서 자기 힘줄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파열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힘줄 파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 파열이 됐을 때는 가능한 빨리 봉합을 해주시고 단단하게 봉합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원상 복구율을 높이면서 완치율을 높이고 재파열을 높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회전근개 파열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